네. 그래서 이제 스팸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인트 테넌시라는 것은 이 세일하고 트랜스퍼에 의해서 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지분을 양도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일이나 트랜스퍼 또는 이 유언 또는 상속에 의해서 지분을 넘겨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테넌시 인 카먼의 경우에는 without right of survivorship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이 세 가지 모두에 의해서 지분을 양도가 가능하고요. 이에 대해서 테넌시 바이 디 인타이어티는 이 세 가지 모두에 의해서 양도가 금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디버스 이혼의 경우에만 이것을 이 공동 소유라는 이 형태를 깰 수가 있습니다. 지분을 양도하고 상속한다라는 이 의미는 이 파티션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공동 소유에 있어서의 당사자들의 관심사는 뭔가요? 당사자들의 관심사는 다름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인 거죠. 두 가지. 공동 소유에 있어서 당사자의 관심사는 두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첫 번째는 뭐겠어요? 공동 소유.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제 다 친한 사람들끼리 이제 공동 소유 형태를 갖겠죠.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사용에 관한 문제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공동을 소유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들이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분과 관계없이. 그래서 사용에 있어서 어떤 마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파티션, 이 분할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꼭 문제가 됩니다. 공동 소유에서는. 그래서 이 파티션, 지분을 양도한다라는 뜻은 지분을 undivided share라는 이 지분을 양도한다라는 그 전제적인 개념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파티션에서 팔아서 그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죠. 이게 파티션이 안 되는 지분을 내가 구입을 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필요할 때 그것을 깨가지고 내 원금을 회수할 수 있어야지 그 지분 소유가, 지분 구매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분을 세일한다거나 유언을 한다거나 상속시키는 거, 이거에 대해 전제는 파티션을 전제로 한다는 거, 파티션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파티션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는 뭐든지 다 파티션이 가능해요. 이것은 이제 논외로 하고요. 당사자가 의사가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이것을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파티션하는 문제가 주로 되겠죠. 강제적으로 파티션하는 문제는 뭐 이렇게 물건을 정확하게 거의 형평성 있게 나눌 수 있다라고 전제하면은 그것은 이제 파티션 인 카인드라고 해서 물건으로 나누는 거고요. 그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first sale이라고 해서 직접 통째로 팔아서 그 판매 가격을 이제 공평하게 나눠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테넌시 바이 디 인테리어리는 이 지분 양도가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테넌시 인 카먼의 경우는 지분 양도가 자유롭다. 그 중간에 해당되는 조인트 테넌시는 이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두 가지 경우는 금지가 됩니다. 오직 세일이나 트랜스퍼러블, 이 세일이나 트랜스퍼러블 이 경우 이런 방식에 의해서만 지분을
양도가 지분을 양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with the right of survivorship 이런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공동 소유를 하는 거죠. 이 집을 이제 구매를 하는 거죠. 공동으로 A하고 B가 공동으로 구매를 하죠. A하고 B가 공동으로 구매한다는 것은 A하고 B가 친하겠죠. 전혀 모르는 사람은 공동 구매가 가능하겠어요. 이거 뭐 부부 사이라든지 부모 자식 간에 다 아주 친한 친구들 사이에 이 A하고 B가 공동 소유를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걱정거리가 뭐냐면 이 A하고 B는 아주 친하기 때문에 같이 샀어요. 그런데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여기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지분을 양도하게 되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 사용이라든지 파티션 문제가 이제 껄끄름하게 돼요. 특히 사용에 대해서 이게 A하고 B가 이제 서로 신뢰가 가고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이 사용에 대한 문제가 무난하게 해결될 것 같아서 이제 공동으로 이제 구매를 했는데, 이상한 사람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 어떤 신뢰관계가 깨지고 또 이게 파티션이 막 해버리게 되면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 예방하는 방식으로서 이제 with right of survivorship을 하는 거예요. 이 세일 같은 경우는 살아 있었을 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일 같은 경우는 친하니까는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B가 이제 세일을 하려고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A가 찾아가서 이제 친하니까는 달래보기도 하고 해가지고 어떤 컨트롤이 가능한데, B가 갑자기 죽는 경우에는 A가 어떻게 컨트롤이 외부에서 전혀 생소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컨트롤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갑자기 죽어버리면 유언을 해버려요. 유언을 해요. 레드크로스에게 주겠다. 그럼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그 레드크로스가 들어와. A가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고 또 디센더블 아무런 유언도 없이 돌아가셔가지고 에어들이 갑자기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전혀 좀 생소한 사람들이 떠르파리에 생소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고 A하고 B 사이에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이 유저나 파티션 이 문제를 원활하게 풀어나가겠다 하는 이러한 관심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with right of survivorship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지분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제 그냥 기속이 된다라는 이것을 두게 됨으로써 이 유언이라는 상속에 의해서 제3자가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이제 봉쇄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을 뺀 것은 이것은 얼마든지 살아 계시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다고 이제 전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인트 테넌시의 이제 관심사는 어떤 친밀성이고 친밀성. 테넌시 바이 드 인터헤이터는 부부 사이니까 이건 엄청 친한 거고, 그렇죠? 이제 조인트 테넌시는 어떤 친밀성을 좀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공동 소유 형태다.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냐면 with right of survivorship 이것을 규정함으로써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인트 테넌시는 이 세일 트랜스퍼에 의해서만 지분 양도가 가능하다. 그런 거죠. 지분 양도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파티션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인트 테넌시가 깨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 이제 A, B, C 이 A, B, C가 동시에 이제 조인트 테넌시를 이렇게 공동으로 이제 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인트 테넌시 상태인데, 그때 이제 B라는 사람이 이 세일이나 트랜스퍼를 하게 되면 A하고 B 사이에는 그대로 조인트 테넌시 관계가 유지가 되지만 A하고 B와 C 사이에는 테넌시 인 카몬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일이나 트랜스퍼에 의해서 조인트 테넌시가 깨져서 테넌시 인 카몬으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인트 테넌시를 깨는
것이 이렇게 스팸이라고 그랬어요. A는 뭐 접속사고요. 그래서 sail하고 sail 또는 transfer 깨진다고 그랬죠. 이 partition 뭐 당연히 지분을 sail하고 transfer 한다라는 그 전제는 partition이 전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물건을 partition을 할 수 없으면은 그 지분을 구입한 게 아무 효용 가치가 없는 거죠. 필요하면은 내가 그 물건을 분할을 해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지분 구매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sale하고 partition, 이 partition은 당연히 당사자가 의사가 합치가 되지 않았을 때 강제로 파티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기지 설명을 드렸어요. 모기지도 결국은 타이틀 띠오리, 소수의 주가 취하는 타이틀 띠오리, 타이틀을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타이틀을 넘겨주는 거. 이것도 트랜스퍼, 세일이하고 트랜스퍼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죠. 트랜스퍼. 네, 트랜스퍼하고 이제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리엔 띠오리를 취했을 때는 이것은 모기지를 리엔 띠오리를 취하는 주에서는 이것은 이렇게 조인트 테넌시가 이렇게 테넌시 카먼으로 바뀌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이틀 띠오리를 취하는 경우나 리엘 띠오리를 취하는 경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C가 뱅크한테 이제 모기지를 이제 잡혀주는데요. 이것이 타이틀 띠오리를 취하게 되면 갑자기 C가 죽었을 때 그 지분은 C의 상속인한테 가게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타이틀 띠오리를 취하면은 이 조인트 테넌시가 깨지고 테넌시 카먼이 돼서 without right of survivorship이 돼서 C의 상속인한테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뱅크의 어떤 모기지가 C의 상속인에 대한 그 지분 위에 이제 여전히 남게 되지만 이것을 리엔 띠오리를 취하게 될 경우에는 여전히 소유권은 타이틀은 C가 갖게 되죠. C. 그래서 C가 이제 죽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리엔 띠오리를 취하게 되면은 C가 뱅크에게 모기지를 준다 하더라도 이게 깨지지가 않아요. 조인트 테넌시 관계 여전히 유지가 돼서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 되죠. 그래서 C가 죽게 되면 그 C의 지분 undivided share는 A하고 B에게 이제 골고루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뱅크가 C의 지분 위에 갖게 되는 모기지는 그냥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뱅크에게 굉장히 불리한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 리엔 띠오리를 취한다면. 근데 리엔 띠오리가 머저리티 룰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조인트 테넌시가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인트 테넌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하니까는 거래 안전 신속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래서 이것은 잘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다 잘라지니까요. 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사용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사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죠. 여기는 뭐 전혀 잘라지지 않으니까는 별 이슈는 없고요. 이제 조인트 테넌시 같은 경우는 이제는 사용은 당연히 친한 사람들끼리 잘 사용하겠죠. 다만 여기서는 이제 이게 잘라지는 거, 이 공동 소유가 분리되는 그 현상이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팸 해가지고 주로 이제 쟁점이 되지만 테넌시 카먼은 그냥 잘라지는 거예요. 잘라지는 건 관심사가 아니고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제 이렇게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문제아는 이제 조인트 테넌시라 해가지고 조인트 테넌시에 대해서 이제 엄격한 어떤 룰이 발달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디드에는 이런 형태로 분명히 써줘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조인틀리라고 이상하게 쓰면 바로 테넌시 카먼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인트 테넌시가 이제 창설하는 것도